저출생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심화하게 됩니다. 저출생 현상 속에서 젊은 이민자가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습니다.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. 노령 인구를 부양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 사회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.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더구나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위축됩니다. 저출생 흐름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쇠망에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도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. 일본의 저출생 문제는 오래됐는데요.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전년 대비 5.1%나 줄어들었습니다.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899년 이후 연간 출생아가 8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. 이에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저출산 대책 마련에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. 이런 통계가 나올 때마다 매번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. 일본이 3명 중 2명은 기시다후미오 일본 총리가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고 한 저출산 대책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. 미국을 누르고 전 세계 최대 강국으로 굴기하겠다고 호언장담해온 중국도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자 긴장하고 있습니다.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2020년에 중국 여성이 평생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비율은 10%에 육박합니다. 5년 전에 6.1%보다 급증했습니다. 중국에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이른바 탕핑족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은 이미 오래됐습니다. 이에 중국 공산당은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 경쟁, 취업난 등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원인을 없애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중국 당국이 저출산 대책으로 미혼인 경우에도 난자 냉동 보관 허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최근 알려지기까지 했습니다.